안녕하십니까? 협동조합 운영2회 2차 시 회계의 기초와 협동조합 회계의 특성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회계란 경제 실체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여 그 실체의 이해관계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과정 또는 직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정보의 전달에 있으므로 발생한 거래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는 단순한 부기와는 다른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업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도 표현합니다. 회계에서는 회계정보 이용자를 이해관계자라고 합니다. 이해관계자는 다시 내부와 외부로 나눌 수 있으며 내부정보 이용자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조합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정보 이용자는 주무부처, 중소기업 중앙회, 국세당국, 거래처 등이 해당됩니다. 회계는 이해관계자, 즉 회계정보 이용자에 따라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분류합니다. 재무회계는 회계 원칙에 따라 화폐적 정보 그리고 외부 보고를 중심으로 작성하지만 과거 정보 위주이며 기업 전체 차원에서 작성됩니다. 우리가 보통 회계라고 하면 이 재무회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협동조합 회계와 예산회계 규약은 재무회계에 해당합니다. 관리회계는 경영자가 경영성과를 측정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므로 일정한 원칙이 없고 비화폐적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정보를 강조하거나 사업부 또는 부문별 성과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금계획서 또는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이 관리회계에 해당합니다. 세무회계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회계를 세법상 기준에 맞춰 일부 수정하는 회계입니다. 이는 재무회계와 상호 보완적, 의존적 관계에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납부를 위한 세무조정 계산서가 세무회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KIFRS,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으로 상장기업과 금융회사에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일반기업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회계 감사 대상 기업에 적용되며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은 공공기관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이외의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회계 기준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중소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거래 중심으로 단순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량도 약 400쪽에서 40쪽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둘째, 재무제표 작성 범위도 축소하여 현금 흐름표를 제외하고 자동 변동표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중 택일하도록 하고 주석은 권장사항입니다. 셋째, 비교 재무제표 작성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해당 연도분, 즉 단기 재무제표만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법인세법 일부 수용, 추상적이고 복잡한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다섯째, 자산평가는 원칙적으로 취득원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복잡한 공정가치 평가는 필요 없게 하였고 여섯째, 포괄손익 없이 단기손익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의 경우 일반 회계 기준은 평가손익을 포괄손익으로 반영하지만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반영합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기타 감가상각방법, 회계정책 변경, 이자수익 현금 수치 시 수익인식 등 일반 회계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이 정한 회계 준칙에 근거하여 각 협동조합별로 총회에서 예산회계 규약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이 회계 준칙은
사실상 예산회계 규약을 정하는 데 있어 규약례가 되는 것으로 앞서 설명한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준용하거나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참조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산회계 규약은 총 92개 조문과 별표 그리고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예산과 결산의 의무, 법정 준비금과 사업 이월금 의무 적립, 지분대장 작성, 자본예산과 경상예산 구분 편성, 예산의 변경 절차 및 예비비의 편성 등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법정 준비금 의무 적립과 사업 이월금 의무 처분입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매 회계 연도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각각 10% 이상을 이 과목으로 내부 유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단, 법정 준비금은 그 적립 누계 금액이 출자금의 2분의 1에 달하면 적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전 출자금 처분과 임의 적립금 적립이 가능하고 협동조합 고유의 개정 과목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적용에 있어 조세특례 제한법을 적용, 1%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별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지분 계산을 하여 지분대장에 작성하며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종류가 다소 다릅니다. 즉, 결산관계서류인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반드시 작성해 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고 있어 이는 조합 사무국의 사업 추진 결과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영리활동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비해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므로 영리사업을 할 수 없고 정관에서 정한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의 차이가 재무상태표의 일부 과목은 물론 특히 손익계산서 구성에서 확연히 다르게 표시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영리법인은 영업활동을 원천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므로 손익계산서의 과목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구성된 비영리 조직이므로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리법인과 달리 회비수익, 사업수익, 사업비, 관리비, 사업이익으로 표시합니다. 여기서 과목을 영업이라는 표현을 배제하고 사업이라고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관련 법규 및 정관, 예산회계규약,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에 의거 작성하되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사업계획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수지예산 작성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수지예산서는 사업계획에 근거해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수지예산 작성 지침에 따라 예산회계규약의 개정 과목과 금액으로 나타낸 일종의 추정 수입 지출 계획서입니다. 여기서 개정 과목은 관, 항, 목으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회계의 시각에서 볼 때 수지예산서는 발생주의 회계보다는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현금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평가성 충당금을 반영하지 않고 자산의 증가로 인식해야 할 일부 자산 증가 흐름을 자본 항목이라는 관 항목으로 지출 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 항, 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계 또는 예산에서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 과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 과목은 그 수가 너무 많기도 하거니와 일정한 구분 없이 전체를 나열하면 정보 이용자로서는 오히려 맥락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회계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가진 개정 과목을 묶어 항이라고 하고 또 유사한 성격을 가진 항을 묶어 관으로 표시합니다.
수입 예산은 회원 수익, 사업 수익, 사업의 수익, 그리고 사업 이월금으로 구분하여 편성합니다. 회원 수익은 가입금과 기본 회비로, 사업 수익에는 공구사업 수익, 공판사업 수익, 공공구매 지원사업 수익 등 공동사업 관련 수익, 사업의 수익은 이자 수익과 같이 사업활동 이외에 발생하는 이자 수익, 보조금 수익과 같은 과목들로 구성됩니다. 또한 사업 이월금을 반드시 수입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년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처분한 사업 이월금을 금년도 수입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편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지출 예산은 사업비, 관리비와 예비비로 구분됩니다. 사업비는 수입 예산에서 사업 수익을 발생시키는 데 대응되는 비용인 공동사업비, 공동구매, 공동판매 재비용, 사업부문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기획비, 지도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회원관리, 일반관리, 총회 등 각종 회의비, 시설관리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업의 비용에는 이자 비용이나 잡손실 과목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총 지출 예산의 10%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야 합니다. 조합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당초 승인받은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안이 생기면 총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도 중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어려움을 덜기 위하여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미리 의결할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집행할 경우 당초 편성한 예산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관 또는 항해 금액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 위임받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며, 목관 또는 목내 변경 시에는 이사장의 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단기 순이익 과세법인의 적용을 받아 일반 기업에 비해 1%포인트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단기 순이익 과세법인이라 하더라도 결산재무제표상 단기 순이익에서 접대비, 인건비 등 과다 경비, 업무모감 비용 등 일정 부분의 세무 조정 후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법인세 산출액에 대하여 10%를 적용하며, 농어촌 특별세로 일반 기업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낮은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차이에 대하여 20%를 적용합니다. 결국 협동조합의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등 3가지로 구성됩니다. 그 밖에 지출 항목이 발생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회계 처리 등은 일반 기업과 동일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사원인 주주들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관리, 의무의 단위인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습니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인수출자 좌수를 납입한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납입한 출자금에 대해 출자증권을 교부하고 있으나, 이것은 형식상 요건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식과 같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는 거래소 등 시장에서 언제든지 소유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으나, 조합원은 탈퇴나 제명 처리될 경우에 한하여 납입한 출자금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합의 입장에서는 조합원이 언제라도 탈퇴를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출자금과 그동안 처분했던 적립금의 몫을 합하여 돌려줄 금액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해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과 해마다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처분한 적립금 중 반환액에 포함될 금액을 조합원별로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분이라 합니다. 지분이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입니다. 그 비율은 공유자 간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는 지분의 대상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분의 계산에 있어 그 대상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임의적립금,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회전출자금과 임의적립금 또는 결손금은 납입출자금 대 사업이용분량 비율로 총회에서 의결하여 정합니다. 만약 손실금이 발생하면 앞서 설명한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여 지분 대장에 적자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탈퇴자에 대한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 사업연도 말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환불하며 지분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의무가 없게 됩니다. 이상으로 2차 시 회계의 기초와 협동조합 회계의 특성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